네, 안녕하세요. 이정원 세무사입니다. 필명 두꺼비 세무사를 쓰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좀 말씀드릴 거는 개인하고 법인하고 그러면 이제 비주거용 건물 아니면 비주거용 나머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한 부동산을 경매를 할 때는 어떤 것이 유리하냐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사실은 법인이에요. 법인의 활용을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개인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개인으로 하게 되면 좀 심플하게 그냥 취득, 보유, 처분 단계는 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관련된 양도소득세 미래 팔았을 때 내고 끝. 근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제가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우선은 취득할 때부터 한 번씩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비주거용 건물을 취득한다.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를 것인가? 개인은 똑같아요. 그냥 매매취득세 4.6% 내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중과세가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밀억제권 영내 이런 표현 정말 많이 들으셨을 건데 취득세 중과되는 게 법인에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밀억제권역 이내에서 뭐 본점이나 주사무소 하면서 설립하고 나서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 주사무소로 취득한 후에 5년 이내 그걸 사용한다거나 뭐 이런 기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은 이런 영상에서 짧게 설명하기에는 그 바운더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법인 자체를 그래서 이 연예인들도 그렇죠. 연예인분들의 고객분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법인 자체 본점 소재지 설립을 어디다 하느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말은 뭐냐면요. 법인들 너희들이 서울이나 경기도권 메인 도시는 너무 사람들이 밀집해 있으니까 좀 다른 데로 좀 가서 사업을 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 여기에 몰려들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이 법인 설립을 이제 어디다 하냐 뭐 안산 뭐 용인 일부 지역, 그다음 뭐 파주 이런 데다가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법인 설립을 하면 거기는 이제 과밀억제권역 내가 아니라 성장관리구역이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대부분의 형태는 어떻게 하죠? 부동산으로 그걸 취득한 다음에 전체를 임대를 줘요. 부동산 임대를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분들이 막 경기도 외곽이나 아니면 뭐 충청도에 법인 설립하고 나서 서울에 있는 부동산 매입한 다음에 전체 통임대하면서 이 가치를 밸류업을 시킨 다음에 미래 엑시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취득할 땐 취득세 중과가 있다는 점 꼭 염려하시고요. 그 전에 법인으로 취득하려면 그리고 법인으로 낙찰받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 법인 설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할 때부터 이 취득세 중과나 이런 것들을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 대화를 나눠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고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설립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쭉 트래킹이랑 그다음에 자산관리랑 이런 것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인 같은 경우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보유할 때입니다. 보유할 때는 사실은 이 웬만한 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는 이 비주거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히려 임대를 주고 있었을 때 그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가 개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금을 내죠? 종합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업소득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이 근로소득이 있거나 했을 때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입찰받은 그 비주거용 건물, 상가라고 할게요. 상가에 대한 임대소득이 생기면 합산해서 다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합산하게 되면은 대부분 세율이 개인 같은 경우 높은 구간에 속하니까 대부분 이런 푸념들을 하십니다. 아니 이렇게 세금 낼 거면 내가 부동산 임대 왜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법인 하시는 겁니다. 왜냐? 개인의 소득과 법인의 소득은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인 같은 경우는 2억 원까지는 9%, 그 다음에 2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1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죠. 웬만한 상가 임대 소득이 1년간 2억 원이 넘을 정도면 당연히 세금 내야 된다는 건 고민하실 거고 2억 원 미만이면은 낮은 세금 9%, 지방소득세 포함해서는 9.9%만 내기 때문에 이 정도면 할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제스처가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임대하고 관리할 때는 법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돈을 그래서 계속 쟁겨둔 다음에 그 법인의 에쿼티로 또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개수를 늘려가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법인과 개인을 응용을 해서 잘 활용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세금을 분산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게 가족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녀들이 이제 주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법인의 소득을 자녀에게 일정 부분 배당을 해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녀에게 돈 주면 맨날 고민해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증여세 발생할까봐 이 전전긍긍 하시잖아요. 특히나 요즘같이 증여세 세무조사가 많은 케이스에서는 더욱더 그걸 걱정하실 거예요. 근데 자녀는 지금 자력도 없고 지금 세상에서 이 근로소득으로 집 사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돈은 주고 싶은데 돈 주면 다 증여세, 높은 증여세로 때려 맞으니까 걱정되고 세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고. 그러다 대한민국은 지금 증여세 누가 내죠? 수중자, 받은 사람, 자녀가 내야 돼요. 자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받아도 낼 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법인의 형태를 짠 다음에 배당을 통해서 그 자금들을 최대한 많이 주려고 방식들을 짜는 거를 법인을 통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만 들으셔도 이게 법인이 유리하구나라는 생각들을 간단하게나마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처분할 때입니다. 처분할 때 제가 주택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토지 등 양도소득세를 한 번 더 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한 번 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비주거용은 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그 하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 주체의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 더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분할 때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금이 그래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자, 개인 시점에서 부동산을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부동산은 주식처럼 투자할 수 없을까? 샀다 팔았다를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없을까? 왜 그렇죠? 개인은 양도소득세 적용을 받아요. 이 빌딩을 사고 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하다못해 무조건 최소 요건이 뭐죠? 2년 보유를 해야 됩니다. 왜 보유를 해야 되죠? 단기 양도소득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택 같은 경우 보세요. 1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단기 양도소득세가 77%입니다. 비주거용이라고 작냐? 그것도 아니에요. 55% 내기 때문에 55%면 양도차익이 1억 원이다 그러면 5,500만 원 세금으로 바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은 어찌되었던 2년 이상은 보유하고 팔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사이클을 빨리 돌리고 싶은 경매, 공매 스타일들이 있으실 텐데 2년 이상 보유했다 팔았다 보유했다 팔았다 에쿼티는 묶여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시게 되면은 본인의 투자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게 아주 긴 호흡이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는 2년 이상 보유해야 기본세율 이런 게 없어요. 그 다음날 팔아도 어차피 법인세로 이 차익 생긴 것에 대해서 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랑 합쳐서 세금 9% 19%를 내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1년 이내에 파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경매로 싸게 낙찰 받아서 안에 리테일 바꿔가지고 명도로 바꿔가지고 엑시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개인은 그게 기본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6개월, 9개월만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 그대로 매도에 대한 차익이 에쿼티에 대한 수익이 빨리 일어나는 건데 그걸 빨리 사이클을 돌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법인이 더 장점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개인과 법인을 경공매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각이 나오실 거예요. 자, 이런 점들을 유념을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관리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매와 공매에 대한 투자 수익이 더 극대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